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연결해서 체포 이후의 상황을 좀 미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좀 지금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체포 시간은 48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8시간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8시간 동안에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보통? 48시간 동안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그 관련자들이 진술이라든가 객관적으로 밝혀진 상황에 비추어서 네. 일단 혐의가 내란 수괴 혐의,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인 혐의와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범죄에 대해서 뭐 피의 사실을 하나하나 뭐 증거 관계를 제시하면서 네네. 신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뭐 수사에 협조하거나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네네. 아마 앞으로도 변호인 입회 뭐 참여하에 진술 거부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술 거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진술 거부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진술 거부야 어떤 죄를 지었던 피의자의 뭐 정당한 권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게 예상됩니다. 네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100쪽 분량의 질문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질문을 48시간 안에 다 이제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뭐 48시간 안에 질문의 취지 같은 거는 뭐 다 맞힐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데요. 네네. 그건 뭐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한 협조했을 때의 이야기고 그렇지 않고 뭐 진술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신문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뭐 증거 위주, 객관적으로 밝혀진 증거나 다른 참고인들 뭐 혹은 공동 피의자들이 진술에 근거해서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뭐 진술을 거부하면 증거인멸이 추단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건 뭐 특히 사형 무기,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고 여러 가지 그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혼란을 시도하면서 사법 질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당연히 요청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체포 압송돼서 조사를 받는다더라도 경호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변호 말씀하시는 경호. 경호는 뭐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뭐 경호처에서 대통령 신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의견을 제시한다가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그 신병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관저 못지않은 그 보안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구치소를 유치 장소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충분히 안전한 장소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경호 인력이 동원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보통 그 감찰관님인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호 대상 인물이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 인력은 어떻게 지금 있는 겁니까 보통? 대기 상태로 있는 건가요? 저도 어제 뭐 대통령 등 경호법을 보았습니다만 이런 뭐 이례적인 상황을 뭐 상정한 경호 관련 규정은 없고요. 뭐 경호 인력이 바깥에 대기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지만 뭐 안에 조사에 뭐 참여한다든가 옆에서 입회한다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뭐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뭐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이례적으로 그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뭐 옆에 필요한 인력 정도 두는 경우는 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조사실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뭐 공수처의 재량에 딸린 거 아닌가요? 재량상입니까? 공수처에서 바깥에서 대기시키도록 한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공수처 외곽에서
대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그 체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차피 쭉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정해진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런 사안에서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내란이 뭐 주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전원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 자체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봐도 거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서 구치소에서의 어떤 대우나 처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피의자라던가 구속 피의자 신병 그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구치소에서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사정에 밑어서 혼거실에 수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독고 수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당연히 독고 수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피의자처럼 면회 절차라든가 변호인 접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허용될 것이고 규정에 어긋나지도 않고 더도 덜도 아니게 피의자로서 대우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최장 20일이잖아요. 네. 보도를 보면 그래서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10일 이렇게 나눴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던데 맞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거는 아마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접했습니다만 지금 공수처에서 최종적인 기소는 검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랑 검찰이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안 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서로 양해해서 10일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정했으니까 특별히 더 조사해야 된다든가 덜 조사해야 되는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바뀌지 않는 한 이렇게 양쪽에서 고르게 나누어서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소 유지는 검찰이 맡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소 유지는 검찰이 맡게 될 겁니다. 그래요. 통상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기록을 다 검토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절차상 시비 같은 것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런 절차상 하자 여부가 문제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보강한다면 보강을 하고 증거 능력 이런 걸 다 검토해서 검찰에서 아마 별 문제 없이 탄탄하게 준비해서 기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한테 보낸 편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부 정치인이 그 지지자들 집회에 나가서 발언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게 내란 선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던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보자면은 그렇게 볼 여지가 아예 없다고는 말하기 힘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은 그 극렬 지지자들을 상대로 이 공수처에서 이렇게 불법한 체포영장에 기해서 혹은 그 공수처와 협조하는 경찰관들이 그 영장의 집행을 도우려고 하는 경우에 이건 불법 체포니까 그 경찰관들을 오히려 체포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만약 진짜로 그 말을 신뢰한 일반 지지자들이 체포까지 하게 된다면, 그 체포하려고 시도하게 된다면 경찰관들을 그리고 일부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불법 체포 교사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교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범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실행에 옮기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그게 결국 불법 체포 교사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지금 어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으로 관자 앞까지는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해서 압송하는 과정에서 그 지지자들이 가로막고 만약에 이제 그 억류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가 그럼 딱
한 가지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경우는 전부 공무집행방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공무집행방해 그 행위를 갖다가 뭐 조장하거나 교사한 사람들은 최소한 교사 내지 방조, 예. 나아가서는 아주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공범까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찰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는데요.